붙여버려 사건을 왜 만났죠? 그것도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예, 금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공수처가 시작부터 공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공수처가 관용차로 은밀히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결론부터 바로 얘기를 하면 공수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피의자한테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주 단순한 예로 만약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피해자한테 자신의 관용차를 내주면서 몰래 검찰청사나 경찰청사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나갈 때도 차량을 제공했다. 만약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특히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때, 피의자를 이제 출두할 때부터 굉장히 공정하고 하게 해야 되고, 더구나 피해자답게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달 7일 날이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일요일 날, 사실 일요일 날 청사를 출두한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죠. 휴일이니까요. 네,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핵심 피해자입니다. 자, 4차례 출두를 거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처한테 이첩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처를 이첩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바로 전날 오후에 밖에서 잠시 자기 차를 아마 변호인 차 같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공수처장 차가 저렇게 옵니다. 저걸 이제 타고 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1시간 20분 뒤에 다시 저 차를 타고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걸 따져보니까 원래 이제 이 청사 출입 보안 지침이라고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 지침에 따르면 어떤 차량이든지 들어올 때는 검색을 하게 돼 있고 신원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청사에 있는 공수처장 차 같은 경우는 그냥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내거든요. 예. 뭐냐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 출두했다는 사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의 차를 저렇게 제공한 겁니다. 즉 기록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 저 사실도요, 원래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러다가 아까 좀 전에 이제 화면 보셨겠지만 김도호 부인이 국회 법사위에서 저걸 질문한 거예요. 혹시 그 사람 들어온 적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선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서야 이제 이 공수처장이 들어온 적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정말 깜짝같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 출두해서 조사받고 끝나버렸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정말 이게 공수처가 왜 생겼습니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중앙지검장을 저런 식으로 무슨 몰래 들어와서 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법조계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럼 이게 전형적인 공수처의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황제 수사도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황제 면담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김진욱 공수처장 스스로도 이야기했던 게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수사 사건의 피의자로서의 이성윤 지금 지검장인데 그 수원지검에 맡겼다가 다시 공수처로 옮겼는데 공수처에서 다시 수원지로 보냈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 사건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수사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상황을 전제해 본다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 관용차 그것을 보내서 그것도 공수처 사무실과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쪽에 보내서 그 차를 바꿔 타게 하면서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많은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가 돼서 선출됐을 때 우려했던 게 뭐냐면 수사 경험이 너무 없다는 게 많이 하나의 단점으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법 연구관 이렇게 연구관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만
수사 경력이 그렇게 짧다. 그래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고위공직자들의 그 엄정한 수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사의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피의자 신분이 명백한 사람을 그것도 피의자를 수사해야 될 수사의 주체인 공수처장이 저렇게 황제 면담식으로 자기 가정차를 내줬는지 정말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천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이성윤 지검장 3월 7일 일요일 휴일에 늦은 오후에 본인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김진우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갈아타고, 여기서 3분 거리인 과천 종합청사 내에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도하 변호사님, 예. 3분 거리를 갈아탔다는 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앞에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행안부 훈령에 따르면 이게 각급 국가 보안 시설이거든요. 이제 정부 과천 종합청사라는데. 그래서 훈령에 의해서 사실 신원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차량도 확인하고, 그러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생략하고 출입했다는 기록을 안 남기려면 이렇게 관용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수처장의 차량이, 관용 차량이 피의자의 의전 차량이 된 거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3분 거리에서 갈아타게 한 거죠. 의전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거죠.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수사 보안상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밝혀야 하고요. 만약에 그게 납득할 만한 이유라 하더라도 공수처장의 관용 차량 말고 공용 차량이 있어요. 급이 훨씬 낮은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공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런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꼭 이제 보안이 필요하다 이러면 사실은 변호사들 차량을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렇게까지 관용 차량을 의전 차량으로 제공한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한변에서 이제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제 차량 제공해 준 게 특혜라고 김영란법 위반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돼서 피의자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개 소환 금지, 포토라인 없애기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1호 수혜자였는데요. 그런 걸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공개 소환 대상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국민들 중에. 근데 이런 분은 원래는 공개 소환 대상자겠죠. 근데 공개 소환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이렇게 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검사들, 판사들 수사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의전까지 이렇게 했으면 수사를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예. 이 황제 조사 면담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이성윤 지검장이 현 정부 관련 수사를 막고 있다는 의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애초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회 모습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신문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요 핵심 피의자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았을 때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공수처에서 만났습니다. 누구랑 만났습니까? 그 변호인과 그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면담 신청에 따라서요. 이첩할 사건을 왜 만났죠? 그것도 공수처장이? 그것은 면담 신청에 따른 면담이었습니다. 아니,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줍니까? 앞서는 지도를 봤는데 저희가 사진상으로 한번 시점을 나눠볼게요. 최 교수님. 네. 일요일 오후 3시 48분에 공수처장 관용차로 갈아타는 모습이 포착된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뭐 1시간여 정도 면담을 마치고 후에 관용차로서 타고 온 차를 이제 본인 차 이제 갈아타는 모습도 있고요. 오후 5시 13분에 떠나는 모습까지 이렇게 한번 저희가 나눠봤는데, 근데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거는 물론 화면을 좀 키워보면 이성윤 지검장이 타고 내릴 때 뭔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이게 공개되거나 언론이 취재할 것에 대한 어떤 우려, 염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걸 이제 보안상 이유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래서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성윤 지검장이나 아니면 김진우 공수처장 사이에 뭐 얘기가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좀 그 공개되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공처에서 아마 공처의 해명은 이런 거예요. 공처가 지금 조직이 다 완비되지 않다 보니까 운전사가 있는 차량이 공수처장 차량밖에 없다 보니 결국 불가피하게 공수처장 차량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수처장 차량을 타고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죠.
어쨌든 뭐 조사를 받으러 가고 면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식 조사인지 뭐 면담 요청을 그 이성윤 지검장이 했다고 하면 그거에 관한 면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차를 타고 들어간 것은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변호인 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본인의 다른 차를 타고 가든지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을 텐데 공수처장이 차량을 제공하고 그 차를 타고 들어간 것은 좀 부적절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논란에서 뭐 지적하면 지적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 어떤 형태로든 공수처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래야 수사를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런 논란이 자꾸 생기면 공수처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고 그럼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도 이번에 수사 공정성 논란은 공수처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 물론 뭐 임명이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검찰총장이 이 같은 방식의 조사를 했다면 검찰 해체론까지 부거졌을 것이다. 앞으로 수사 보완 요구를 하는 모든 피의자에게 공수처장 관용차 특혜 다 줄 거냐 이런 검찰 관계자의 말도 있었습니다. 글쎄 관용차 모신 거 아니냐 논란 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관용차 면담, 관용차 조사도 조사지만 이선영 지검장에 대한 수사다운 수사가 없이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조서 남겼습니까? 네,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서를 남겼냐고요?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이첩할 사건을, 남겼습니다. 이첩할 사건을 그 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수사 준칙에 따라 면담 과정을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추가 해명을 하면서 또 이게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우선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그 차량과 관련해서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 사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개인 의사하고 미용사 분들을 이 경호실이 밖에서 경호실 차를 이용해서 청와대 안으로 들어왔던 적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그분들을 보안 손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를 아무나 들어올 수 없으니까 사적인 의사하고 미용사분을 이렇게 밖에서 경호실 차가 가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이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국정농단 사건 때 가장 중요한 국정농단이 굉장히 핵심적 사안이 됐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검사가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이 면담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나중에 보면 수사를 일단 면담과 조서 작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검사가 입회했을 경우에 본인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란다 원칙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진술 거부권 이야기해주고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규칙에 보면 수사 준칙에 보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그 조사 그 원칙에 보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왜 조서를 작성하지 않느냐 이유를 같이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원지검에다 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하게 되면 자, 언제 맨날 몇 시에 누구를 만났다 이것만 옮겼잖아요. 거기다가 뭘 보냈냐면 변호인이 가지고 왔던 의견서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변호인 의견서를 공수처장이 수원지검한테 대신 전달해 준 겁니다. 예. 그러면 공수처장이 최소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검사 자격으로 만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사가 딱 2명이에요. 여영국 차장하고 2사람이만 검사예요. 그리고 공시하고 면담을 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서는 작성 안 했다는 이야기가 수사 준칙에 따라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사 준칙에 보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안 했냐는 거죠. 안 하게 되면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근거를 대야 될 텐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 김준욱 처장은 뭐 얼버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불법적으로 저는 이첩했다는 겁니다. 즉 황제 조사뿐만 아니라 예. 황제 차를 태워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사 과정과 이첩 과정도 상당히 불법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해서 이 공익 제보자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익 제보자가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김준욱 처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이유도 안 적은 내용도 내용이고 관용차를 타고 들어가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형식, 내용 형식 다 모든 게 총체적인 문제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 부분 맹탕 보고서 내용도 있는데 사실 때문에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면담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가 끝까지 맡아줬으면 좋겠다. 혹은 검찰에 재이첩하는 문제를 두고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로서 우리 중앙지검장께서 사실상 총장 정도의 위상에 올라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감이 크지 않습니까? 중요한 윤한영 의원님의 지적은 자제하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정권 많이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권력이 잘 보여서 출세할지 몰라도 검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조금 시간을 돌려봐도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4차례나 불응했잖아요. 이 부분이 뭔가 이성윤 지검장이 입김이 공수처에 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조사를 받은 사실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받은 사실도 김도우 국회의원에 의해서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그전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부실 조사 내지 또 조사가 맹탕 보고서, 수사 보고서만 가고 조서가 안 남아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조사를 받은 형식도 보면 의전이지 뭐 저게 조사라고 해야 되는지 에스코트 조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변에서도 또 고발을 했어요. 이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 그래서 고발을 하고요. 또 김영란법 위반으로 특혜 차량 제공한 것도 고발을 했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뭐가 있냐면 저 조서를 안 쓰면 조서를 안 쓰는 이유도 써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피의자하고 저렇게 1시간 좀 면담을 하면 공수처법이랑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변에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래서 김진욱 처장을 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김진욱 처장은 막 여러 사건으로 지금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인이 1호 수사를 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부터 먼저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외 수사 내용을 이렇게 면담을 했는지 수사를 했는지 내용 형식 다 이상한 거를 왜 이렇게 비밀 보안을 유지했느냐. 이 내용이 뭔가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외압을 가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이규원, 차규근은 이 사람들은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그 위에 법무실장,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죠. 이런 사람들. 또 위에 청와대가 관련돼 있는지, 박상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는지 윗선의 수사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지, 검찰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만나서 공수처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도 없는데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이두하 변호사님이 지금 꽤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짧게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관용차를 은밀히 타고 들어간 건 일단 접어두더라도 조서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던 문제는 위법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 위법의 여지가 있어서 한변에서 고발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른바 황제 에스코트 논란, 황제 면담 논란이 불거지자 김진욱 공수처장도 오늘 오전에 해명을 내놨는데요. 이 해명도 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과거 김진욱 공수처장의 발언부터 만나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욱 처장님의 맹활약을 주목하겠습니다. 이 관용차 논란 오늘 오전부터 꽤 논란이 불거지니까 오늘 공수처가 오전에 해명을 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부분입니다. 김 교수님.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저기는 정부 청사하고 국가 중요 건물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보안 규정을 갖고 있고 따라서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그 방문 기록, 출입 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안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의미의 보안인데 그걸 어기려고 3분 거리에 공수처장이 관용차를 보내줘서 바꿔타기 해서 그런 출입 절차를 남기지 않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안을 스스로 어겼는데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 건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김진욱 처장이 이야기하는 보안상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저 보안은 국가기관과 국가의 어떤 안보를 지키기 위한 보안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언론의 감시를 피해서 권력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이에요. 이게 무슨 보안입니까? 이거 권력층의 비리와 특혜를 보호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김진욱 처장이 지금 제대로 된 생각이나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상황 인식이 좀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 정도의 객관적인 인식을 못하는 분이면 앞으로 공수처를 맡아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고위공직자, 특히 판검사에 대한 비리를 따로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처리해달라고 이 많은 논란 끝에 지금 출범을 시킨 건데 예.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라면 저 보안의 개념조차도 지금 착각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걸 엄정하게 또 중립적으로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큽니다. 예, 최 교수님.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보안상 불가피했다라는 이 공수처장의 해명을 이게 좀 쉽게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벌써부터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된 여러 것들이 나머지 것들도 의심받을 수가 있는데 좀 더 공수처가 더 명쾌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사실 명쾌한 해명이라고 하는 게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보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기관에 들어가는 보안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이성윤 지검장의 출두나 아니면 뭐 출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네요. 면담 과정이 뭐 드러나거나 나오는 걸 좀 꺼려하는 것에 대한 보안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해요. 그게 뭐 누가 봐도 그러면 물론 뭐 고위공직자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좀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른 해명을 한다고 이것 말고는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상당히 좀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보안상 이유라고 하는 게 이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좀 꺼려해서 그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한다고 저는 보고요.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그거는 정말 공수처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논란이 커지니까 야당에서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공수처장이 도대체 개념이 있는 분인지 참 아연할 따름입니다. 공수처가 출발하는 초기인데 처음부터 저렇게 되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공수처장께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엄중함을 정신 차리고 의식하고 행동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뭐 일부 야당 의원은 공수처가 아니라 뭐 수발처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해놨는데 오늘 뭐 김정민 변호사나 양용석 변호사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존재 이유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라고 했고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 기법 도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일각의 지적처럼 그렇다고 이게 공수처장 직에서 초대 공수처장이 물러날 일까지인가 뭐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자, 검찰에 수사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든지 바로 그런 의혹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누굽니까? 이 공수처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친인척, 자, 판검사, 상급 이상 공무원들, 국회의원 정말 우리나라에 힘 있는 분들입니다. 자, 힘 있는 분들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엄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변호사들 많고 다 권력과 있고 돈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 수사하는 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출범 이제 아직 제대로 갖추지 않는 수사처가 이 지경이라고 그러면 이건 공수처가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니 무슨 뭐 공수처장 차 내줘서 태워와서 이게 인권 친화적인 조사라고요? 저는 도대체 양홍석 변호사라는 분이 무슨 새로운 조사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주장입니다.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인 수사라고요? 아니 저럴 것 같으면 앞으로 이제 판검사들 다 차 내오라고 그래서 차 타고 가서 조사 잘 받고 나와서 무슨 엄정한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데서 과연 공무원들 가서 겁을 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용서하고 무슨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김진욱 공처장이 공수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설립됐는지. 저는 공조 설립 반대했습니다만은 설립됐으면 일단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설립됐는지 기본적인 취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아니, 그런 분을 지금 공처장 앉혀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뭐 부장검사를 뽑는다는데 이 제대로 뽑히겠어요? 아니, 검사들 와서 그런 분들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치겠습니까? 저는요, 진작 빨리 이분은 경질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잠깐만요. 제 해석이 맞다면 양홍석 변호사는 이 말을 좀 비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글쎄, 저 말만 들으면. 뭐 이것이나 저기냐. 이게 뭐 새로운 거냐. 좀 비꼰 말투인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군요. 김 교수님. 예.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말 야당은 초대 공수처장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또 그것까지 또 아닐 수 있는 건 아닌지요. 저걸 이제 공식적으로 정쟁화시켜서 정치적 이슈로 제기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한참 선거철이고 그래서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의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고 따라서 이미 기왕에 출범한 공수처 조직이 순탄하게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맞게 바람직하고 엄정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첫 수사지 않습니까? 첫 수사. 어떻게 보면 1호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 수사로서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는 가장 권력 있는 그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이 첫 1호 수사부터 공수처장이란 분이 자기 관용차를 에스코트해서 면담을 받아주고 조서도 남기지 않고 특혜 소환을 했다는 게 밝혀지니까 야당으로서는 이 상황 자체로 문제 삼아서 사퇴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수처의 앞날이 굉장히 험난하다. 공수처의 앞날에 대해서 국민적 시선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한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차 조사 논란, 이성윤 지검장 관련 특혜 논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뉴스탑 인물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